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소문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 수청당했다. 네. 봐봐요. 지금 후진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진터파는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의 무기들 얼마나 형편없는지. 지금 중국 사람들은 똑똑하게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박수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왕님 모시고 또 네. 중국의 주요 이슈 최근에 또 열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튼간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시진핑 체제의 뭐 네. 견고함 그런 네.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쓴 것 같은데 근데 그 네네. 이면에는 잘 들여다 보면은 약간 균열 조짐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렇죠.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병식 총지휘 체계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중앙정구 사령관이 왕창이 맡아야 하지만은 네. 왕창이 아니라 공군 사령관 일을 대신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베이다이허 미팅 끝나고 나서 그 시진핑 여러 차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천지에 일어나는 그 상하이 그 조지 기구 그런 미팅 있었고 그리고 또 열병식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시진핑이 이 파워 장난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열병식이 워낙 화려하고 했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옆에 봤을 때, 아, 시진핑 이게 파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그 시그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열병식 있잖아요. 네. 이 총지휘관 그 역할을 그 일반적으로 그 중앙 전국, 또 중부 전국이라고 하는데 그 사령관, 지금 왕창이라고 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 하지 않고요. 누구 하냐면 그 중앙 전국 밑에서 해군, 그러니까 공군도 있어요. 그 공군 사령관 한성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거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어디에 가면 어떤 활동 참석하면 누구 따라가는지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시진핑 떠나서 일반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회사 갔는데 그 회사 사장 나와서 저를 뭐 이랑 얘기를 하고 저 데리고도 회사를 구경하는 거이랑 아니면 제가 회사 가는데 회사 밑에 직원 한 분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는 거 워낙 그 차이는 완전 다르죠. 차이 나죠. 네. 근데 시진핑은 이번에 그 열병 해야 됐잖아요. 중앙 전구 사령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왔어요. 밑에 중앙 전구 밑에 공군 사령관 이 사람 중장이에요. 중장. 네. 그 중국 장군은 소장, 중장, 상장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중장인데 그 상장 왕창 나와야 되는데 중장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뿐만 아니라 베이다이허 미팅 끝나고 나서 시진핑 티베트 가는데 티베트 가가지고 거기서 그 티베트 군대에 가는데요. 그때도 따라가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 시진핑 밑에 그 짱요샤 있잖아요. 짱요샤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티베트는 중국 서쪽에 있잖아요. 네. 서부 정구 사령관 그리고 정치위원 다 따라가야 되고요. 티베트 군대 사령관 정치위원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 결과 보니까 짱요샤는 완전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중앙 군외에는 마지막 가장 약한 그 한 의원 따라갔고요. 그리고 서부 정구의 사령관 정치위원 다 안 갔어요. 티베트 가는데 티베트 그 군대 사령관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 파워 엄청 큰데 근데 이런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올해 연초에도 그때는 시진핑 중국 쿠밍시에 갔는데 그 군대에 방문했어요. 그때는 군의 부수도 두 사람 허웨이동 그리고 장쇼 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진핑 완전 군대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밍도 그렇고 그만 말씀드렸던 그 티베트 그렇고요. 이번에 열병식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시진핑 꼭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열병식 통해서 시진핑 이거 파워 장난은 아니에요. 시진핑은 지금 이기고 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떠나서 또 군부에서 또 이런 문제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은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중앙정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안 나타난 건데 열병식에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서쪽 티베트 쪽 가서도 이 티베트 관련된 또 사령관도 안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숙청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뭔가 좀 반기를 든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그게 거는? 사실 소문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수청 당했다. 네네. 이 사람들 뭐 수청 당했으니까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다 떠나서 티베트 갔잖아. 티베트 그 창립 60주년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그렇게 큰 행사 오픈했는데 시진핑 따라가는 사람 되게 높은 위치 서 있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수청했다. 예를 들면 저도 모르는 증거는 없지만 짱이고 씨는 수청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짱이고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거 문제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굳이 왜 중장 나와야 되는지 그럼 사람 많잖아요. 물론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간 좀 위치 조금 높게 좀 상장 이렇게 같은 사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회사 갔는 그 회사 사장 안 나오지만 그 부사장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뭐 CF도 있고 뭐 CEO 다 있는데 지레벨이 나오던지. 네, 굳이 네. 밑에 뭐 과장 나와가지고 나를 마중하는 게 완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유샤 관련 얘기는 좀 뒤에서 해보고요. 네네. 또 이제 10년 전 열병식과 비교해서 주요 인사들의 좌석 배치가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한쪽에는 외빈들이 있었고 네. 다른 쪽에는 뭐 장점인 후진타오와 같은 원로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양쪽에 각각 그 푸틴과 김정은이 있었고 네.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도 불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지금 베다이크 미팅 전에도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대부분 뉴스 다 비슷비슷해요. 시진핑 파워 문제 있다. 시진핑 정말 군력 문제 있다. 다 그런 신문 쭉 나왔는데 근데 베다이크 미팅 끝나고 나서 그 뉴스들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시진핑 파워 정말 강하게 되고 있고 어떤 뉴스를 보면 시진핑 파워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10년 전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한쪽에는 외국 사람들인데요. 또 한쪽에 그 중국의 정치 원로들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정치 원로들 나오긴 한데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봐봐요. 지금 후진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진터파는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그런 비슷한 소리도 나오고요. 봐봐요. 파가 망할 수 네, 있다. 정치 네네. 원로들 지금 다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서 서 있는 거잖아요. 시진핑 지금 이런 사람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시진핑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정말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 특히 고위층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나중에 또 분명히 또 더욱 강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치구 상무위원들은 아니면 퇴직한 상무위원들, 그 정치 원로들은 이게 뭐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시진핑에게도 안 좋은 거고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계속 지켜봅시다. 지금 시진핑 이번 열병식 통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크게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열병식에서 각종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괌킬러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포함해서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 탑재 미사일 둥펑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거 얼마나 좀 위협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일부 중국 공산당 지지한 사람 난리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국뽕에 얼마나 취해가지고. 대단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중국산 제품은 두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는 검증 받아야 되는 제품도 있고 네. 검증 받을 필요 없는 제품도 있어요. 바로 이런 무기들 검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검증한다는 것 자체는 쏴야 되는데 어쩌다. 그죠? 네. 근데 검증 받을 필요하는 상품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산 안 좋다. 퀄리티 떨어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환경 규제 문제도 있고. 소비자에게 네. 판매하는 제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조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데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대단하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사람들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 저도 만약에 검증 필요 없으면 저도 뭐 큰 소리 할 수 있죠. 저는 뭐 20개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다. 나는 IQ는 180 넘었다. 검증 받을 필요 없으면 저도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죠. 근데 중국 군대는 이 무기들은 그러니까 시진핑 왜 군대를 이렇게 수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그래요. 대만을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대만 통일하려면 무기들, 장비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문제 있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그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뉴스 나오잖아요. 그 미사일 안에서 열려 있는데 그 다 물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들은
뭐 동영상 통해서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부패 문제도 뭐 엄청 많아가지고 과연 그게 좋게 만들 수가 있는지. 다들 그 중국 축구 있잖아. 중국 축구 남자 축구팀 있잖아. 아, 중국 네. 남자 축구팀 진짜 못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막 화나고 뭐 열받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국 축구팀 그래 그나마 잘하는 거. 왜냐면 계속 생방송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검증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국 무기들 해마다 나가서 다른 나라랑 이쪽은 좀 싸우거나 아니면 검증 받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다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중국 축구 남자 축구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러시아 싸우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러시아 그 군사력 얼마나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러시아는 군사력 엄청 강한 나라다. 근데 결국에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사실. 근데 중국보다 러시아 그 무기도 더 어느 정도 군사력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의 무기들 얼마나 형편 없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중국 그 남자 축구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네? 갑자기 중국 남자 친구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축구. 그게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럼 잘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축구는 네. 별로 관심 없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이 열병식이 열리기 직전에 충칭시에서 이 시진핑 하야 이 메시지가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걸 촉구하는 뭐 어디에서는 포스터라고 하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대형 프로젝트 빔을 뭐 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관심을 끌었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날. 갑자기 뉴스 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호텔에서 프로젝트 설치를 했어요. 되게 제대로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나라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 가버려가지고 그리고 열병시 전에 사실 열병시 그 당일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열병시 전에 약간 좀 걱정돼서 열병시 전에 원격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데 뭐 컴퓨터나 뭐 휴대폰 뭐 통해서 이 프로젝터를 작동시켜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그 건물 벽에서 그냥 글 투사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공산당 없어야 새로운 중국 나타날 수 있다 등등 이런 공산당 입장에 봤을 때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엄청 싫어하는 그런 말이 막 투사를 해버렸어요. 엄청 오랫동안. 왜냐면 경찰들을 찾아봐야 되잖아. 이게 왜 투사를 하는 그 프로젝트 어디에 있는지 거의 50분 정도 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지금 많은 서민들은 되게 불만이 많죠.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똑똑하게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똑똑하게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은 네. 이미 설치 다 하고 나서 다른 나라 가버렸어요. 하긴 그 설치하고 거기 있어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가버렸고 그리고 이게 원격으로 이 장치를 제어하니까 그 사람도 아무 안전 문제 없고 또 그걸 크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AI도 있고 로봇 있고 트럭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기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또 공산당을 크게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 자주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화장실 혁명. 화장실 혁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화장실 아니니까 중국 CCTV 엄청 많잖아요. CCTV 저기 엄청 많죠. 네. 네. 근데 화장실까지는 없어요. 화장실까지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수성판 같은 거 글 쓰는 거죠. 뭐 중국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나쁘다. 뭐 중국 공산당 내려가라, 시진핑 내려가라, 막 이런 말. 근데 작성하고 나서 누구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중국 공산당 이런 거를 막으려면 무지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화장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그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전에 어떤 사람이 베이징 어떤 다리 위에서 그 현수막 걸었어요. 시진핑 싫어하는 현수막 걸었어요. 그 뒤에는 중국 어떤 직업 생겼는데 다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다리 지키는 사람, 특히 뭐 어떤 특별한 날. 네. 근데 다리는 많잖아요. 엄청 많겠죠, 중국. 근데 엄청 크니까. 그런 다리를 지키려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 나타나면 그 프로젝트 이게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산당을 돈을 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산당 문제는 뭐냐면 돈 없어요. 재정 문제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서 한국 돈을 100만 원 사용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막으려면은 아마도 무지하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돈을 다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행동하면 중국 공산당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정 망하면은 결국에 공산당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과 권력 다툼 중이라는 루머가 있는 장유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할 만한 또 행보가 있었나요? 있죠. 장유샤는 제가 또 자세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어가고요. 장유샤는 이번에 정말 그 열병식 제가 볼 때는 가장 충격적인 뉴스도 장유샤인데요. 그게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열병식 참석하는 정치원러들 이런 정치원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퇴직한 정치구 상무위원들 대부분 상무위원들 아니면 지금 상무위원들 그러니까 이런 상무위원들 다 첫 번째 열 써 있더라고요. 시진핑 가운데 있고 양쪽에 부팅이랑 그리고 김정은 그 첫 번째 열은 중국 정치 그 되게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급 이런 간부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간부들 고위층 간부들 급이 있어요. 최고 급 뭐냐면 국가급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정치구 상무위원들 아니면 퇴직한 정치구 상무위원들 정국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밑에는 부국가급도 있어요. 정치구 상무위원 아니고 정치구 의원들 또 다른 사람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열 나타나는 중국 정치인들 그러니까 외국 정치인 빼고 중국 정치인 다 정국가급 그런 사람들인데요. 상무위원 아니면 퇴직한 상무위원 정치 원로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부국가 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유샤인데요. 첫 번째 열 서이더라고. 원래 부국가급이면 그 뒤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장유샤 앞에 서 있었다. 장유샤 그 사람. 장유샤 그 사람 부국가급이었잖아요. 부국가급인데 두 번째 열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 서 있었다. 앞에 서 있더라고. 장유샤. 상무위원들 쓰는데 같이. 바로 그 정치 원로들 같이. 그리고 그 화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정치국 그 퇴직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원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장유샤이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 너무 놀랬어요. 왜냐면 저도 그 중국 정치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과연 정상 이게 문제 없는지 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정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물어봐 이게 과연 이 문제 되지 아닌지 다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다 예를 들면 미팅 하는데 첫 번째 열 다 부장들인데 갑자기 어떤 과장은 또 이런 부장들 같은 열 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장유샤 대놓고 전 세계 사람에게 내가 지금 파워 엄청 강한 사람이다. 나는 나중에 중앙 군의 주소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세다라는 걸 딱 보여준 거네요, 진짜. 그래서 다들 지금 열병식 통해서 시진핑 지금 막 파워 너무 강하게 되고 있다. 대충 뉴스를 보면 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디테일 봤을 때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열병식 전에 어떤 미팅을 오픈했는데 장유샤 참석했어요. 근데 장유샤는 그 사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는 시진핑 사상을 진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진심으로 알아야 되고 진심으로 믿어야 되고 진심으로 사용해야 된다. 장유샤 갑자기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또 난리 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그 중국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갈등이 심해요. 지금 다들 중국 정치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어 말하는 거고요. 중국어 유튜버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저처럼 시진핑 분명히 그 파워 문제가 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 파워는 문제 없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유샤 이렇게 얘기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죠. 봐봐요. 지금 장유샤까지 시진핑한테 이게 충성심을 이게 보여주는 건데 시진핑 파워는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열병식 쪽에도 그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유샤 그냥 혼자서 다 정국가급 이런 정치인들 서 있는 상황에서 장유샤도 같이 나타나는 것. 이거도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진핑 정말 파워 강하면 일단 장유샤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죠. 나타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시진핑한테
총성하는 말 자체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군대 수청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묘화 그 사람, 허위동 그 수청 당한 사람들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고요. 말하는 기회조차도 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짱요시아는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지금 딱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 사람 옛날에도 여러 번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그 사람 다른 거 떠나서 싸우는 거, 정치 싸우는 거 엄청 잘해요, 그 사람. 그래서 결국에 결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 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진핑 물론 공산당에 왜 싸우는 거 어느 정도 있기더라도 지금 시진핑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다양해요. 경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또 장유사가 또 티벳 갔을 때 시진핑이 그때는 동행을 안 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네, 따라가지 안 했어요. 따라가야 돼요. 네, 원래는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허웨이동 수청 당하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티벳 창립 60주년. 근데 굉장히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짱샤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의원은 원래는 7명 있는데요. 7명 있는데 그중에 3명 수청 당했어요. 그럼 4명 남았어요. 4명 남았는데 시진핑은 그 첫 번째 위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짱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류정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짱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돼요. 네. 나머지 네 사람 위원. 근데 만약에 짱샤 가지 못하더라도 류정리 그 사람 세 번째 있는데 그 사람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따라가지 않고요. 결국에 마지막 위치에 있는 그 군사위원회 의원 따라갔어요. 그냥 사람한테 주는 느낌 뭐냐면 이런 건 저도 가기 싫은데 그래도 너 당신 가라. 네. 한 명 가야 되니까 네가 가라. 네, 짬밥 안 돼, 네가 가라. 만약에 안 가면 네. 군외 그러니까 위원장 한 명도 안 가면 그게 큰 문제죠. 근데 결국에 마지막 그 사람 갔잖아요. 그리고도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 갔을 때 서부 정구도 있어요. 중국 그 동부 정구, 서부 정구, 남부 정구, 북부 정구, 중앙 정구 다 있어요. 네. 서부 정구 그 사람들 수청 당하는지 소문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령관이랑 그리고 정치위원 우리 정의라고 하는데 다 안 갔어요. 티베트 군부의 사령관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그러니까 우리 다 떠나서 군대에 보면 문제 많더라고요.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중국 공산당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국 안에서 정권 나오는 거다. 아무리 열병식 화려하게 크게 해더라도 일단은 군대부터 봐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 계속 지켜봅시다. 또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시진핑 꼭 내려갈 것이다. 이 세상의 상황은 일어나기 전에 우리도 모르죠. 네, 상황은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시진핑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황 보면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 아마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좋게 됐다가 또 안 좋게 됐다가 또 갔다 왔다 계속 이렇게 해서 오래 세월 지나가야 최종 결과 볼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제가 최신 뉴스를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 이 장유샤가 뭔가 이 시진핑 자리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지위가 승격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을 품게 만들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를 들면 시진핑 정말 파워 너무 강해요. 자기 마음대로 군대 사람 다 수청할 수 있으면 허웨이동 그 사람 수청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러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속 짱샤 얘기 나오고 있고 짱샤 지금 시진핑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전 세계 매체 다 그렇게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서 시진핑 진짜 파워 있으면 이게 안 되겠다. 짱샤는 일단은 수청해야 되겠다. 당신은 나타나지 마. 얘기하지도 말고. 이거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루머를 잠재우려면 그렇게 확실히 액션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 사람들 수청한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은 지금 파워 워낙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고요. 군대 사람을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다 마음대로 수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그 중국 정치 분석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파워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질문은 당신 지금 시진핑은 만약에 파워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짱샤 그 사람 수청하고 나서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뉴스 나왔어요. 짱샤 그 사람 이게 수청 당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진핑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짱샤는 또 계속 시진핑이 용납할 수 없는 일도 하고 물론 시진핑한테 충성하는 말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체 정치 상황은 되게 복잡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중 전후회까지 가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물론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이길 수 있어도 그러면 5중 전후회도 있잖아요. 6중 전후회 그리고 7중 전후회도 있고 그리고도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도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의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너무 많아서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건강 문제도 있고 나이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 이게 우리 같이 봅시다. 4중전은 언제 열죠 그러면? 10월 정도. 10월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일부 사람들은 저한테 막 따져봐요. 시진핑은 아무 문제도 없다. 파월 문제 없다. 파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은 다 떠나서 4중 전회를 왜 4중 전 작년 연말에 오픈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날짜는 아직도 정하지 않았는데 단지 10월 정도 오픈하겠다. 그렇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10년 정도 연기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고요. 만약에 시진핑 파월 아무 문제도 없으면 네. 어떻게 이 미팅을 1년 가까이 연기할 수 있는지 이번에 뿐만 아니라 작년 3중 전회도 마찬가지예요. 3중 전회는 2023년도 연말에 오픈해야 되는데 근데 오픈하지 못하고 작년 7월 정도 오픈했어요. 올해는 7월 해도 어느 정도 뭐 우리 봐줄 수 있는데 7월도 못하고 그 지금 4중 전회 10월 정도 오픈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확실히 그 10월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라는 그 생각이 부분을 좀 들고 4중 전회를 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그 관영 매체에서는 지워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CCTV에서는 푸틴이랑 이제 시진핑이랑 막 얘기하다가 뭐 요즘에는 뭐 장기도 바꾸고 하면은 뭐 150살까지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시진핑은 권력력이 좀 상당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근데 시진핑도 로이터 통신사 그러니까 중국 CCTV에는 나와가지고 그 로이터 통신사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 해당 그 동영상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게 시진핑 스스로 이게 제가 준비를 안 돼가지고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진핑 자신만만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럼 왜 삭제해달라고 하는지. 그쵸. 뭐 자기 뭔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아마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시진핑 모습 보면 시진핑 막 가운데 있고 옆에서 김정은도 있고 푸틴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당신 이거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가서 중국에 가서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자식들 중국에 보내서 유학하실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중국 사람조차도 이 장면을 보면 다 나갈 겁니다. 부자들 가능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지금 많이 탈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만약에 특별한 중국 정치 관심이 없으면 그냥 뉴스 통해서 열병시 정말 화려하구나. 시진핑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 뭐 파워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자세히 전체 상황을 보면 상황은 그렇게 뭐 시진핑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촨성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반발이 단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과 언론 통제, 강경 진압이 오히려 이 민심을 자극한 모습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만큼 중국 사회 내부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건 사실 중국 안에서 다른 학생들 괴롭히는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확 갑자기 나는 게 물론 사람들은 그 현지 정부 경찰들 불만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도 다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뭐 이런 일 있으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나도 힘든데 같이 일어나자 이런 이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부 중국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부채도 많고 정말 이 사회 전체 혼란스럽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 엄청 많거든요. 차라리 막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진짜 혼란스럽게 되면 최소 나의 부채를 아마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다들 묵지 마 그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옛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뭐 넘어가는 건데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같이 일어나자. 어차피 내가 돈 없으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뭐 차라리 같이 일어나자.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고가 워낙 크게 나타나는 이유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은 뭐 공산당 내려라, 시진핑 내려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다 외치는 그런 동영상을 봤고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상황은 이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 봤는데요. 다른 나라 한국 네팔 그런 나라 있어요. 네팔. 제가
네. 그 총리 그 사임했죠. 정권 맞아요. 사임했고 네. 완전 정권 무너졌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과연 그 사람은 9월 3일 열병식 참석했어요. 그래요? 그때 참석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안 됐는데 정권 망했어요. 그 사람 서민들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진핑 아마도 이 순간에 우리 같이 얘기하는 과정 아마 시진핑 베이징에서 지금 뭐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살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돈은 없어요. 만약에 몇 개월 뒤에 시진핑 우리는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재정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없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가면 갈수록 희망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화면 나온 순간 모든 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돈 없으면 먹는 거 없으면 그러면 또 갑자기 무슨 사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뭐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보다 시진핑 싫어하는 게보다 우리는 먹는 거 없어요. 돈 없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제 다른 채널 출연을 해도 사람들은 저보고 박수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까? 뭐 중국 경제 해결책에는 있어요? 저는 없다고 항상 몇 번 항상 없어요. 저도 없고요. 중국 경제학자들도 없고요. 시진핑도 없고요. 계속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 더 살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한 달 20만 원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만 원 아니고요. 20만 미만. 20만 원 미만. 그러니까 20만 그리고 20만도 안 되는 사람 다 포함해서 6억 정도. 6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거의 절반이네요. 중국 전 국무총리 리크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크장 얘기를 하는 시간은 2020년도에 거의 5년 전 정도, 4, 5년 전 정도. 그러면 부동산 터지고 나서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기 좀 그 시점이네요. 지금 더 힘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더욱 힘들죠. 왜냐면 그때는 코로나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리고 중간에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시진핑 계속 코로나 지율 정책 세웠잖아요. 그 뒤에는 더 힘들어요. 지금. 제로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죠. 네. 옛날에 그 부동산을 사면 부럽다. 부동산 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중국 사람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다양진에게 부동산 안 샀으니까. 안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경제 한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치 싸움 통해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문제 떠나서 시각할 수도 있어요. 데려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네펠 그 총리 이게 아마도 그 사람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뭐 며칠 정도 막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제가 볼 땐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결국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 안 좋아서 돈 없으면은 근데 독재 나라 사람들은 돈 없어도 우리 고위층 간부들 옛날처럼 똑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돈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밑에 사람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경찰들, 군대 사람들, 공무원들도 제대로 그 월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은 섬이 확 일어나면은 이게 경찰들, 군대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당신도 일어나 있구나. 이렇게 독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시진핑도 그거 엄청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중국 사람 확 일어나면은 짱우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짱우샤 우리는 중립 그러면 시진핑 바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중국 소비시장에서 하향 평준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브랜드와 호텔들까지 가격을 낮추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과거 일본의 하류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한국 매체들은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일본 물론 경제 침체한 그래도 일본 사람들 저도 일본 많이 가봤는데 사람 잘 살아요. 단지 더 좋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복지도 좋고 여러 면에서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에 경제 진짜 이렇게 가버리면 밥을도 먹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일본이랑 비교 물론 다 비슷하게 경제 침체 상황인데 근데 그
그 급 차이가 워낙 크죠.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는 뉴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상황 예를 들면 그 중국 그 베이징 상반기에 그 호텔 그 숙박 있잖아요. 숙박 그 흑자 작년보다 그 이익 작년보다 90% 정도 떨어졌어요. 90%요. 네. 10분의 1 통화 났네요, 그러면. 와. 90% 정도 떨어졌어요. 상반기. 그 호텔. 근데 이게 호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게요. 왜 호텔 이렇게 막 떨어지는 왜냐하면 누구 호텔 거주하는 거죠? 경제 활동 잘 돼야. 옛날에 저도 삼성 다녔잖아요. 출장 네.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출장하면은 또 호텔 거주해야 되잖아요. 지금 외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민영 기업들도 지금 망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하는 사람 확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오전에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서 오후에 바로 집에 가는 거고요. 호텔비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돈 없어서 중산층도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텔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는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만약에 후진 지역 이렇게 되면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베이징 중국 수도조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특히 외국계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이 호텔 매출이 급감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호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키 많은 외국 기업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출장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회사 사람들 특히 좋은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제 활동 다 문제 생기면 경제 활동 다 막히게 되면 그 호텔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베이징 중국 경제 최고 잘 되는 도시 하나 베이징 그리고 호텔 그리고 흑자는 90% 이상 90%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면 전체 화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숫자를 죄송하지만 저도 안 믿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숫자라서 제가 대부분은 안 믿어요. 하긴 그 열병식 때도 그 중국이 보여주는 거를 봐서는 뭐 건재하다 느끼지만 그 중에서 약간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독재 국가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뭐 모든 중국 통계청 발표하는 통계국, 이 베이징 통계국 등등 발표하는 숫자들 다 안 믿어요. 실제 상황 더욱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청년 실업률 문제 좀 다뤄보겠는데 중국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7월 17.8%로 치솟았다라고 해서 11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산정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걸 바꾼 건데 그 전에는 거의 40% 50%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서 다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20%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데 이 청년 실업률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 안 되는 이유 다양하죠. 예를 들면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민영 기업들도 망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가게들 자영업자도 힘들고요. 그리고 국영 기업들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특히 지금 AI도 나타나잖아요. AI는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사람 대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이 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지 이 상황이 제가 최근에 또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중국에 있는 대학 어떤 그 전공 새로운 전공을 그 개설하는데요. 그 전공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가정부 그 베이비시터 그 애들 돌보는 그런 전공을 설치했어요. 오픈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전공 설치하는 이유는 그 학교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전공 쉽게 AI는 쉽게 이런 전공을 대체할 수가 없다. 아무리 AI 잘 되더라도 그 애들 돌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AI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공을 새롭게 오픈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도 중국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일자리 없으면 그 노가다 해더라도 아니면 시골에 가가지고 뭐 농사를 하더라도 진짜 수입 괜찮아요. 네, 근데 중국 많은 젊은 사람들은 얘가 힘 세는데 나 일을 하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는 있는데 엄청나게 그 월급 엄청 짜고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황 나타나더라고요. 부모님들 이게 당신 학생 이미 졸업했는데 큰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 당신들 아들 딸 일하지
마세요. 집에 일하지 마. 집에 와라. 왜냐면 그런 학생들 이래 상하이 어디에 가는데 월급 엄청 조금해요. 근데 그 집세, 수두세 뭐 이런 그 식사 이런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기 받은 월급 다 커버 안 돼가지고 또 부모님 또 지원해줘야 돼요. 졸업을 했는데. 네. 그래서 부모님도 도저히 그 힘드니까 그냥 아들 차라리 집에 와서 그냥 아빠는 다 모든 돈 다 내줄 거예요. 여기서 식사하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고향 가면. 차라리 그 큰 도시에 있지 말고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까지 나타나는 상황.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돈 벌 수 없는 반면에 또 부모님도 지원해줘야 되니까 상황들이 엄청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진 문제 중에 하나가 보니까 최근 중국의 검은 공장, 로봇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다 보니까 그쵸. 검은 공장 그렇게 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로봇 투자 확장하고 있고 산업 네. 육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화 움직임과 AI 확산이 중국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옆에 봐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일반 중국 사람들 자랑하고 있어요. 봐봐요. 우리나라 이게 AI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로봇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보고 당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 검은 공장. 지금 많은 회사 사장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회사는 나 말고 다른 일 다 AI, 로봇 이렇게 시키고 싶어요. 많은 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경제 상황 안 좋아서 이게 그 회사 돌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는 임금비잖아요. 그 사람 해고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 AI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또 많은 AI 회사들, 로봇 회사들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 회사 이런 많은 일을 다 대체해서 이런 로봇 개발했어요. 좀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질문 나오잖아요. 당신 AI 통해서 로봇 통해서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렴하게. 그러면 누구한테 팔 거예요? 누구한테 파시겠어요? 다른 회사의 AI에게? 다른 회사의 로봇에게 파시겠어요? 사람들은 다 일자리 사라지는데 집에서 돈도 없는데 네. 아무리 당신 그 로봇 통해서 만드는 제품 가격 싸더라도 우리 돈 없는데 그렇죠. 네. 구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장에 AI 나와가지고 이쪽 공장 AI 만드는 제품을 우리는 사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시진핑 가운데 있고 푸틴 여기 있고요. 여기는 김정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투자하는 사람 떠나서 돈 스스로 또 떨어 그런 돈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해외로 돈 갖고 날라야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한다면 정말 그래서 경제 상황 안 좋아서 그 AI 그리고 로봇 더 많이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정말 저도 사실 중국에서 나왔는데 보면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항상 계속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 실시간으로 뉴스 봐야 되는데 그 뉴스 어느 정도 보고 나가야 돼요. 한국 사람 커피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 이런 장면을 봐야 어느 정도 저희 그 정서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악순환이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렇죠. 그리고 중국 지방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빚을 갚는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재정 위기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정부 재정 지금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요. 중국 정부는 지방 재정은 70%를 다 땅을 팔아서 도지 재정 때문에 그거 통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 아파트 안 사요. 이 70% 거의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30% 세금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그 중국 기업들도 많이 망하고 있고 그런 세금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 공무원들, 중국의 간부들, 이 공산당 정부들 돈 없으면 뭐가 있죠? 파워 있는 거죠. 네. 파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민들 가지고 있는 거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벌금 경제 나오잖아요. 지금 물론도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금 돈 없으니까 우리 파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 통해서 서민들 가지고 있는 거 빼는 거죠. 그럼 서민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더욱더 살기 힘드니까 서민들도 확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많은 지방 그 정부들 이런 거 고려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돈 없으니까 시진핑도 우리한테 돈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거죠. 문제 생기면 시진핑 나와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방 정부도 많고요. 어쨌든 돈 없으니까 그 기계
기계처럼 기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중간에 그 윤활유 같은 거. 윤활유 있잖아요. 그거 바로 돈이에요. 이게 그거 다 사라지면은 그 기계 어떻게 막 마찰 때문에 뭐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돈 없어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람들 희망 보이면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내년 초 정도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희망 보이고 또 다들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희망 없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시진핑 그 자리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특히 이번에 열병식 통해서 뭐 사람 시진핑 지금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해요, 절망. 그래서 다들 제가 볼 때는 뭐 또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공무원들 돈 없으면 공무원들 파워 있어요. 파워 통해서 또 서민들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 많잖아요. 진짜 밥을도 먹을 수 없는 상황 나타나면 확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중국 광영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의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현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그 선박 같은 거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물론 일본도 어느 정도 기술 좋지만 그래도 한국 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또 반도체, 철강, 그리고 또 전자, 재력 등등 한국 무기는 무진하게 이게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너무 무식해가지고 항상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말 무기 아니면 선박 이런 거 엄청 잘 만들고 있고 또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한국 이 역할을 중국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은 막 미국적으로 막 가면 중국은 공산당 중국 떨리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국 정치는 되게 복잡해요. 지금 시진핑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 계속 지켜봅시다. 꼭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 꼭 그 문제 없다. 제가 볼 땐 다 문제 있어 갖고요. 상황은 계속 갔다 와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대한 빨리 최신 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정치 상황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끝난 게 아닌 그런 또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박수학의 문예의 공감 맞죠? 거기에서 또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학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